네, 이제 3월 25일 독서와 토론 4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시고 또 꽃샘 추위 또 봄 눈이 날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이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셨는지요? 그래서 1차 시, 2차 시, 레포트 3차 시 체크해 보니까 대부분 잘 내주셨지만 한 분, 두 분 정도 미처 이 클래스에 탑재를 못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첫 페이지에 메일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메일로라도 우리 제자들 똑똑하고 또 눈치도 빠르고 그러시니까 넣어주시면 제가 또 참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런 자세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 서로가 서로를 맞춰 나가는 조율의 조정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강의를 안 들은 것보다는 듣고 나니까 뭔가 좀 남는 것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4차 시 1교시에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로 올려드린 글은 한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라는 것과 갈자를 보면은 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다음 한자 중 부수를 고르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문자 시험 문제 내는데 여기에 피자 갈자를 보면은 부수가 옷의 변입니다. 그러니까 옷하고 연관되는 글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는 옷을 입는다. 입을 피자입니다. 옷, 입을 피. 옷을 입는다. 그 다음에 갈은 옷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화학섬유도 있고 뭐 비단도 있고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일론도 있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 굵은 배, 삼배 갈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촉감이 거칠거칠하고 아주 좀 성글성글하고 그러니까 비단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촉감도 좋고 비단의 어떤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갈까지만 생각하면 아주 삼배같이 거칠거칠한 그런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글자는 회자예요. 회는 신방변에 써서 가슴 속이에요. 가슴 속에 품을 회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뭐 왕비나 후궁들이 임신을 하면은 회임하셨다 이런 말을 많이 대사로 쓰죠. 품을 회자예요. 그래서 가슴 속에 품고 있다. 무엇을? 옥이에요. 옥. 구슬 옥자. 구슬은 아주 맑고 깨끗하고 흠이 하나도 없는 구슬 옥자입니다. 그래서 이 피갈 겉에 옷은 남루하고 거칠고 아주 성글성글하고 추위도 막아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슴 속에는 옥을 품고 있다. 옥이라는 것은 가장 깨끗한 거, 양심적인 거, 의로운 거, 정의로운 거, 가장 좋은 것을 품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 우리 요즘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교복을 쭉 입다가 또 한동안 교복 자유라 시대였다가 요즘 다시 또 이제 교복을 입기 시작하는데 교복 자유라가 되니까 그냥 어떤 친구들은 메이커를 쓰고 들고 입고 뭐 가방까지 메고 신발도 메이커신 이런 거 있는 거 신고 오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어렸을 때는 아이고 나도 저런 거 입었으면 신었으면 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겉에 좋은 것을 입었으면 가슴 속에도 정말 좋은 것을 품고 있어야 하는데, 겉은 좋은 거를 입었는데 가슴 속에는 옥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 할까요? 무슨 돌만 품고 있다. 이러면 우리 제자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겉에 입고 들고 치장하고 꾸미는 거에 정말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하시라는 건 아니고 단정하게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또 어떤 때는 또 뭐 좋은 기회 됐을 때는 또 성장도 하고 꾸미고 단장하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겉에 입은 그런 옷이나 무슨 들고 있는 가방이나 뭐 이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런 것에 어떤 가치관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옷자랑하는 친구들은 옷자랑하는 친구들끼리 그냥 지내라고 하고, 그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내가 걸친 옷은 남들만큼 좋은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는 옷과 같은 정말 최고의 양심, 최고의 가치관, 가장 좋은 철학, 이런 것을 품고 있으면 어딜 가든지 내가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가슴 속에 정말, 나는 너희들은 겉에 보이는 걸 중요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원대한 꿈이 있다. 정말 정의로운 올바른 가치관을 나는 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정말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글자는 조금 어렵지만 그 뜻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외적인 거에 너무 영향받지 말고 정말 가슴 속에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을 중요한 가치관, 지렛대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피, 갈, 회, 옥. 겉에 입는 옷은 내가 아주 남루하고 거칠고 성골성골하게 남들 보기에 좀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으나, 내 가슴 속에는 옥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 양심, 덕, 이런 것을 품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가슴 속에 정말 좋은 것을 품고, 그것이 하나의 꿈이고 이상이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책에 99쪽에 실려있는 박목월 시인의 장맛이라는 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박목월, 남해는 목월이요 북에는 소월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연주의적인 아주 아름다운 글을 시를 쓰신 박목월 시인입니다. 박목월 시인은 제가 또 다음 작가 중에서 뭐 청록파 시인이 아닌 분을 고르시오. 그러면 박목월, 우리 공부했었던 서정주, 또 조지훈, 박두진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서정주가 정답이죠. 그래서 이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이 세 분은 청록파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록파라는 것은 아주 자연과 순수한 인간성을 노래한 그런 작가로 우리의 시 문학사에서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될 분들이죠. 그래서 그 박목월 선생님은 경주가 고향이십니다. 그래서 요즘도 경주에 가시면 박목월 문학관이 있고, 또 박목월 문학상을 제정해서 좋은 시를 쓴 분들에게 그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는 경상도죠. 그래서 이제 그 토속적인 사투리어를 문학적인 작품으로 가장 잘 승화시킨 시인은 박목월이고, 이제 소설에서는 춘천에 있는 그 김유정 문학관에 있는 그 김유정이라는 작가를 우리가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토속적인 그 시어 얼마나 어떻게 잘 구사를 했는가 하면은, 이제 이 청록파 시인 박목월 시인은 이제 그 한양대학교 국문과의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 또 박두진 선생님은 연세대 국문과 교수였고, 조지훈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이제 국문과 교수, 이 세 분이, 그런데 이제 한양대학교의
그 전철 그때는 없었던 것 같고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그 한양대 그 높은 곳에 있는 연구실까지 올라가려면 11월 말쯤 되는데 막 이제 외투깃을 올리고 연구실로 올라가는데 낙엽이 막 이렇게 떼구르르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목월 선생님이 시의 한 구절에 모라카노 모라카노 저 소리가, 그러니까 낙엽이 떼구르르 그 11월 말에 이제 떨어져서 막 구르는데 이 시인의 귀에 지금 낙엽이 모라카노라는 거는 그 경상도의 사투리어로 표준말로 하면 뭐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낙엽이 막 굴러가면서 저 이제 가요 내년에 만나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뭔지 이 시인의 감성으로 모라카노 저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끼리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얼마나 사투리어가 정겹고 또 토속적인 언어의 우리들끼리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표준말로 어떻게 바꿔 놓는다, 영어로 바꿔 놓는다. 그래서 우리 말의 그 어감이 서양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노벨상 문학상에 대한 이야기도 토속적인 언어를 어떻게 잘 번역을 해서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목월 시인은 지금 이 시의 소재도 장맛이에요. 장맛은 아주 찝찝하고 쓰고 짜죠, 짜.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 장맛이라는 것을 시의 소재로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평소에 눈길을 주지 않는데 역시 박목월 시인은 이 토속적인 우리의 간장 맛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아주 시의 그 제목으로 또 시의 소재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목월 시인은 또 여러분들 아주 어려서 배운 그 동요 중에 하나, 그러니까 동요도 잘 쓰셨는데 동시이죠. 그 동시 중에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하는 어려서 우리가 노래 불렀던 동요의 동시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심상이라는 시 전문 잡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고, 이제 그 박목월 지금은 별세하셨으니까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 아드님인 박동규 서울대 교수가 심상이라는 문학 잡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어둑한 얼굴로 어른들은 일만 하고, 그렇죠? 어른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냥 매일 즐겁고 밝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열심히 생활 전선에서 어둑한 얼굴로 일만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매일 즐겁고 매일 뛰놀고 매일 환희스러운 삶만 사는 것도 아니죠. 어느 때는 또 우중충한 듯이 시무룩하게 어린 것들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둡고 시무룩한 것의 반대 개념으로 햇빛 바른 곳, 밝은 곳, 하루 종일 햇볕 바른 양지 쪽에서는 장독대만 환했다. 그러니까 장맛이니까 장은 어디에 담기는가? 장독에 담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아파트 문화라 이 장독대를 좀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 주택에서는 집이 있으면 마당에 한 구퉁이에 장독을 이렇게 쭉 올려놓는 장독대를 마련을 하는데, 거기는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아주 밝은 쪽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힘들게 어둡게 일을 하고 있고, 애들도 뭐 그렇게 맨날 즐거운 것이 아니고 시무룩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아주 한쪽 편에 있는 양지 쪽에 있는 장독대는 반짝반짝했다. 그래서 이 요즘에야 어지간해서는 간장을 담궈 먹지 않지만, 이제 그전에는 다 집에서 간장을 담궜죠. 그러니까 이제 간장을 담궈 가지고 장독에 담아서 이제 햇빛 쪽에 그렇게 이제 햇빛을 쏘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연
진정 즐거울 것도 없는 구질구질한 살림. 그러니까 우리의 살림살이가 그냥 말끔하고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죠. 때로는 구질구질하기도 하고 또 진정 고무신짝을 끌며 지루한 하루하루를 어린 것들은 보내지만, 그러니까 아까 1년에서 말한 것처럼 매일 즐겁고 뛰어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그냥 질질 끌고 가듯이, 마치 고무신짝이라고 했지만 낡고 낡은 뭐 운동화 신짝을 질질 끌면서 때로는 지루하게 하루하루를 어린 것들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역시 또 반대편 장독대에는 햇볕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장이 잘 익으려면 햇볕이 환하게 그 속에 비쳐야 돼요. 그래서 그 장독대는 아주 밝은 양지 쪽, 요즘에 아파트에서도 해가 잘 드는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간장 혹은 고추장, 된장 독을 이렇게 올려놓는 걸 좀 때로는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면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요. 누구는 재미가 나서 사는 건가? 그러니까 누구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늘 재미가 있어서 사는 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스스로도 매일 재미있고 그런 것만은 아니죠. 또 누구는 낙을 바라고 사는 건가? 항상 즐거운 일, 기쁜 일 그런 것만 있으려는 것이 내 인생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살다 보니 사는 거지, 그렁저렁 사는 거지. 저는 이런 부분도 참 정말 그 운율도 좋고 또 그 그렁저렁 이런 것도 그 약간 좀 사투리어 같은 부사어로 이렇게 좀 잘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살다 보니까,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지내는 것이지 꼭 뭐 재미있고 막 낙이 있고, 낙은 즐거울 낙자예요. 그냥 저냥 살다 보니까 사라지는 거지. 그런대로 해마다 장맛은 꿀보다 달다. 저는 우리 제자들이 장맛은 아주 쓰고 짜고 그런 것인데 꿀보다 달다, 이 차원에까지 올라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연구실이 예체능관 9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버스 내리고 지하철 타고 저쪽에서부터 걸어 올라와서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이제 6월 말쯤 됐을 때 제가 교탁 위에다가 진짜 실험을 해봤어요. 콜라 한 잔을 놓고 그 옆에 이제 아무 무미한 생수 한 잔을 놨을 때 과연 우리 제자들 손이 어느 쪽으로 가겠는가? 처음에는 얼른 콜라를 탄산수 톡 쏘는 맛에 선택해요. 그런데 저는 콜라보다는 이 무미한 정말 생수, 우리의 정말 영양,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이 꿀보다 달다는 것에 그런 걸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알건대 그렁저렁 사는 대로 살맛도 씀씀하고 그렁저렁 사는 대로 아이들도 쓸모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간장독에서 간장이 맛있게 익어가듯이 우리의 살림살이도 점점 좀 넓혀지고 씀씀해지고, 또 아이들도 점점 보이지 않지만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자기의 몫을 수행하는, 그렇게 크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루 종일 햇볕 바른 장독대에서 이 장맛이 꿀보다 더 달게 잘 익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시간이 가고 오래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포도주, 간장,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은 또 오늘 내일은 또 오늘 같고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발전하고 나아지듯이 우리의 삶도 간장처럼 잘 익어가고 꿀보다 더 단 삶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교과서에 없는 작품 하나 또 소개하겠습니다. 작품 제목이 공광규 시인의 얼굴 반찬입니다. 반찬 그러면 고추장, 간장, 된장으로 잘 버무린 나물이나 무슨 뭐 불고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반찬을 하고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거는 문학 작품 또 시 작품에서만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또 생각할 거리,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 밥상 머리에는, 우리 밥상 같이 함께 먹는 자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얼굴이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족 시대에 함께 살 때는 할아버지 반찬, 할머니 반찬, 어머니 반찬, 아버지 반찬, 또 형과 동생, 누나 다 같이 온 식구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맛있게 그렇게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계시고 따로 살고, 또 아버지, 어머니도 어쩌다 한번 다 같이 밥 먹지 바쁘다고 다들 또 각자 일터로 나가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형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둘, 하나인 또 외동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라는 개념도 뭐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식구들이 많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면 가끔 어쩌다가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혹은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어요. 간식이라는 거 참 재밌죠. 간식은 본격적인 식사가 아니라 간자를 사이사이에 어쩌다가 먹는 걸 간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가 매일 오시는 거 아니니까 어쩌다가 가끔 와서 이웃집 아저씨도 한번 지나가다가 같이 얼굴 반찬으로 놓여서 같이 식사하고, 또 때로는 먼 곳에 사는 친척들이 와서 또 이렇게 간식처럼 같이 앉아서 반찬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격려하면서 식사를 했었다. 그리고 가끔 다음에는 이제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아까 간식이었는데 외식도 바깥에 나가서 어쩌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사 먹는 것이 우리 외식이죠. 요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지긴 했지만 바깥에 나가서 살던 고모도 오랜만에 한 번쯤 들리고, 삼촌도 모처럼 여기 이제 이모, 외삼촌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십시오. 때로는 이렇게 섞여서 외식처럼 이렇게 먹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이 풀잎 반찬이라는 용어도 참 정겹고 좋죠. 뭐 고기 반찬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면 고기 반찬에 비하면 풀잎 반찬은 값이 조금 싸니까, 그러니까 비싼 반찬 무슨 기름진 반찬이 아니더라도 어쩌다가 오는 이웃집 아저씨, 어쩌다가 바깥에 나가 살던 고모나 삼촌이 집에 왔을 때 같이 이 야채, 채소 이런 비싸지 않은 반찬과도 잘 어울렸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가 반전이죠. 지금 내가 새벽에 먹는 밥상머리에는 어쩌다가 새벽에 먹는 밥상머리, 혹은 또 어쩌다가 저녁 때 고기 반찬 가득한 늦게 먹는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아들, 딸, 아내 보니까 이 화자가 남성인 걸 알 수가 있죠. 아버지인 가장이 모처럼 새벽에 밥 먹고 막 일하러 부지런히 나갈 때나, 혹은 고기 반찬 잔뜩 차려놓고 나간 저녁 늦게 먹는 밥상머리에 진짜 있어야 될 식구 중에 식구,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들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이 사료처럼 퍼놓고가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정말 살기 위해서, 짐승이 존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료를 퍼먹듯이 이 밥을 그렇게 퍼놓고, 누구는 직장으로, 누구는 학교로, 누구는 동창회로 나간 겁니다. 밥상 머리에 진짜 있어야 할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정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다. 오순도순 함께 식사하고 살아가고 얼굴 표정도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정작 있어야 될 소중한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반찬 없이 진짜 한 자리에 있어야 될 얼굴 반찬 없이 먹는
한 끼의 식사를 때우기 위한 식사를 얼마나 스산한지 생각하면서 한 번쯤은 진짜 이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좀 더 따뜻한 그런 분위기로 식사할 수 있고 가정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